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채식주의자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공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학교 급식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 배제당하는 청소인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오늘 합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이번엔 서울시 교육청이 생태 전환 교육이란 이름으로 육식을 위한 가축 사육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채식급식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채식 인구가 15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룹 양반들의 전범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엎어보자. 상황인가 하셨겠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변호사님. 신화라는 거죠. 고릴라 다 비건, 고릴라, 코끼리, 황소 다 비건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력은 혈액순환이에요. 네. 단순한 거예요. 하는 것은? 녹화 방송이라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 그래요? 여기 뉴미디어 아닙니까? 뭔 얘기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은 되게 고기 잘 먹을 것 같고 고기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야성적이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스튜디오에서 채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감동받았고 비가 거꾸로 솟고 천지가 열리고 돌고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 카메라를 보고? 네. 아, 예. 원샷 받으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밴드 양반들의 보컬 전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사실 범선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또 널리 알리고 계시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이나 챌린지 같은 것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채식에 대한,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 일이 더 많아졌어요. 네, 얼마 전에 관련된 번역서도 하나 출간했더니 네. 방송에 섭외가 들어와도 오늘처럼 음악 때문에 섭외가 들어오기보다는 이 비거니즘, 채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쪽으로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갑자기 왜 채식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워낙 채식이 화두에 오르기도 하고 또 채식 급식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채식 급식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 말부터 그 채식 선택권, 공공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던 거는 군대에서의 선택권이었어요. 제가 군인일 때 채식주의자였는데 밥을 못 먹는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이제 친구가 그거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 우리 다들 급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같이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어요. 그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또 경남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희망적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을 계속한다는 건 인권 침해의 하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자체가 굉장히 교육이잖아요, 솔직히 네네. 말하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밥 먹는 혼밥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행위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히 먹는 행위가 자기 삶 전체를 좀 이렇게 자유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어떻게 왔고 얘가 지금 어떻게 길러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네. 급식 자체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서울시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한 이유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태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채식을 해야 되는 환경적인 이유의 그 가장 큰 거는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체의 한 18%가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를 바꾸고 비행기를 안 타고 뭐 다 매연 기관 다 없앤다고 해도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만큼의 탄소 배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식을 먹을 때 채식은 좀 사치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채식하는 게 비싸고 고기는 싸잖아요. 근데 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고기의 비용에 우리가 환경한테 가하는 어떤 그 환경적인 비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윤리적인 비용은 사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은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 교육의 일환으로서 채식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이것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제 감당해야 할 기후 위기의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실감하면서 네네. 먹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딱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급식의 교육이라는 취지 하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믿고 먹을 만한 먹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또 햄버거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윤리, 환경 이런 요인에서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장 큰 요인은 건강이긴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현대인의 식습관이 과도하게 육식 중심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런 식습관이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육식을 줄이자.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움직임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채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채식 급식권을, 채식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헌법 소원 대리를 맡은 지현영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이시나요, 변호사님? 아, 저만 보이세요? 네, 저것만 보입니다. 저기 몇 개 조그맣게.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시? 안녕하세요, 네네. 변호사님. 네. 일단 채식 급식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내셨고 그 대리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각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화됐죠. 채식 급식권 보장을 위한 헌법 소원 어떤 내용으로 내셨던 거예요? 저희가 두 가지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하나는 이제 학교급식법 그 시행규칙 관련해서 그 학교 급식에 관한 그 헌법 소원을 준비를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급식 일반적인 공공급식에 대해서 그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그 위헌 소원을 구했습니다.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단체 급식을 하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단체 급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국가 정책이 반영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급식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이나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급식의 다양권이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양권이라는 말이 채식주의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이제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있지만 그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서 봤을 때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얼육류라든가 우유, 유제품 등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각 학교의 뭐 영양사들이나 학교장이
그 영양을 구성하게 될 때 당연히 이제 유제품이나 그 어류, 육류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건을 그 고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한식 같은 경우에 양념이나 국물 같은 것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죠. 해외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굉장히 반갑고 따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윤리적 채식주의라는 것을 그 의심할 여지 없이 높은 수준의 설득력, 결속력, 중요성을 갖춘 신념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호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차별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이 되어야 하거나 이제 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뭐 채식주의자가 아닌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교육적인 맥락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채식의 날 같은 걸 제정해서 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판결보다도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뭐 프랑스라던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행하기도 하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이제 대중교통을 무료로 다 이용하게끔 하는 것과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채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축산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인류가 계속 그 증가됨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지자체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남에서는 아직까지도 채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이 불독이 이 주제를 선택한 거 굉장히 잘한 거죠? 네, 너무 트렌디하고 정말 뛰어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트렌디하고.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영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단 작성이나 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학교장한테 맡긴다. 이게 바로 현재 각하 이유입니다. 그냥 학교에 책임을 넘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학교장의 재량으로서 이거를 둘 다 주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고, 채식만 주자니 또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지금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채식을 한다는 게 어떤 까탈스러운 이제 뭐 하나의 좀 특이한 신념 체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교육적인 지금 기후 위기, 생태적인 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공론화도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뉴스 보면은 실제로 텃밭에서 이렇게 길러서 먹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막 고기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가축을 죽이는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돼지였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채식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채식을 선택하는 경로를 보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요. 동물을 그렇게 해하면서 난 살고 싶지 않다.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기후 위기 관련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그 뜻이 어떻든지 간에 먹는다는 것은 이제 기본 인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채식급식이 선택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좀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고양이가 본다. 지금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 어렸을 때부터 춘천 닭갈비 엄청 많이 먹고, 고등학교 횡성에서 횡성 한 엄청 많이 먹고,
대학교 2학년 때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피터 싱어라는 호주 출신의 철학자가 1975년에 쓴 책인데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때리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뻔히 알기로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지 않냐. 그러면은 같은 이유로 동물도 뭐 때리거나 뭐 감금하거나 죽이거나 먹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그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딱 진행이 돼가지고 그거를 부정하면 너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차별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피터 싱어가. 근데 그 말이 결국 인종차별, 성차별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 중에서도 여성이라서 마구 뭐 함부로 대하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대했듯이 아니면은 인간이라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소돼지 닭이 하는 것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물학적인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차별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서 내가 반박을 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거를 이제 논리 허점을 발견하려고 네.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고 반박 불가. 반박 불가. 그래서 그때부터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시작은 뭐 쉽게 할 수 있으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쉬워요. 미국 대학교에서는 워낙 다양한 소수 인종이나 종교 집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셔, 특정한 방법으로 이제 죽인 동물만 먹고 할랄, 뭐 이슬람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만 먹고 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비건 음식들을 따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고기 먹는 것도 되게 편하지만 채식하는 것도 되게 편했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회식 문화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채식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혹시 주변에? 채식한다고 하면은 풀만 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초식이 아니거든요. 맞아. 명백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채식의 반대말은 잡식이고 초식의 반대말이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초식 동물이거나 완전한 육식 동물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이제 잡식 동물인 게 맞고 네. 거기서 의식적으로 약간 고기는 안 먹겠다, 동물성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채식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채식한다고 하면은 제가 막 그 풀밭에 가서 이렇게 막 뜯어 먹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사냐? 힘 어떻게 쓰려고 힘 남자가. 어떻게 쓰냐? 단백질 어디서 오냐?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오해죠. 그럼 오히려 반대로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뭐 육식을 즐기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뭐 잡식 동물로 진화한 거니까 이게 채식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는 좀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고도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원헬스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과 생태계 건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그 전염병들, 역병들이 뭐 에볼라, 사스, 메르스, 뭐 HIV 다 결국에는 동물을 착취함으로써 우리에게 넘어온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냐가 결국엔 인간의 건강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첫 시작이 저는 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인간으로서도 좀 생존할 수 있고 이 지구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착취하고 있는 동물과 또 자연 생태계를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단표가 나오면 딱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둬요. 하나, 두 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에 담아가지고 보내고 처음에는 왜 하냐고도 많이 물어보고 보는 사람마다 살짝 장난기가 많은 애는 소금은 먹을 수 있냐 후추는 먹을 수 있냐 그냥 제가 뭘 먹을 때마다 처음엔 되게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계속 놀리고 막 계속 좀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줄 설 때 같이 서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급식 받고 편하게 모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시 갔다 가면은 맨날 반에서 이제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것이 아이들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채식을 먹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분의 교육부터 학생들의 교육까지 사전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주제가 채식 급식권이잖아요. 급식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채식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범서님이 그러셨듯이.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 단체 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고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외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저희 학교에 한 명이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신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채식주의자인 거야.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기가 음식이 아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악어를 보면은 그 먹는 거 생각 안 하듯이 소돼지 닭도 그 친구한테는 그냥 음식이 아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무언가죠.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이렇게 까탈스럽게 혼자 막 그래서 급식하는데 그 친구를 위한 음식만 따로 영사분들, 조리사분들이 준비를 해줬어요. 매일같이. 근데 좋은 학교셨나 봐요. 되게 생각해보면 그때 좋은 거죠. 그렇게 배를 해준 거니까.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고기를 먹는 입장에서 분노하셨어요. 되게 약간 쟤는 진짜 너무 막 유난스럽고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고기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죠. 근데 돌이켜서 이제 제가 나중에 채식주의자가 된 다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생각이고 또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그 친구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긴 해. 챙겨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급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 명을 위해서 아예 다른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거 저는 최근 한 2, 3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동물권 운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채식 식당을 만들고 나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정말 피부로 느껴지게 달라지고 있어요. 네. 작년만 해도 채식 시장이 한 10배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좀 불가피한 추세가 아닌가. 저는 이제 뭐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세.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앞으로 대세가.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젊은 층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는 늘어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방력의 입장에서 봐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군대 내 채식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국방력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굶을 거니까. 네. 그 이스라엘 군인들 다 죽거든요. 미군도 죽고 다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강제로 데려갈 거니까 그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가 늘어날 거고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일단 학교에서는 10대들이 더 많아요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낯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성장기 아이들은 무조건 고기, 우유, 달걀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근데 이거를 근데 막 저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동물권 얘기하거나 뭐 건강의 입장에서 무조건 완전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생태 전환 교육의 입장에서 지금 채식 선택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생태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소비 행위 하루에 뭐 어떤 하나하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친다. 이 지구와 환경과 동물에게 피해를 미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생태 전환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와 코로나 시대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기 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거를 반박하기는 지금 정부 기조상에서도 그렇고 이미 그게 힘들어요. 이미 뭐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겠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맥락에 이게 포용되지 않는다? 그건 모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터미네이터가 비건이고 최근에 유명한 조커 영화의 주인공인 호아킨 피닉스도 학교에서 이런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것이냐, 포용할 것이냐, 인권 침해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의장님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조와 합을 통해서 도의회가 점점 전국에서 커진다는 도의회로 김하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 불신임을 의결. 여러분들이 사내를 선포를 원하니까 사내 선포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이에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상대적 의회를 완전 깽판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네, 각설이처럼 다시 불독에 돌아왔고요. 뭐 예전처럼 평론을 그냥 하고 지냈습니다. 그냥저냥 하고 지냈고 이렇게 경남에서 불러주셔서 고마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물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김수민 평론가께서 딱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치현안이구나 딱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죠? 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그 낯뜨거운 행태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최근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정에 관한 잡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하영 의장님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도의원은 의장단 2명을 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불신임 안을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김하용 의장의 본회의 일정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일정 연기로 의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되었고 의원들의 의장단 선거 업무까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사임서 처리 권한이 있는 본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본회의 개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사전에 알리고 불가피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작성 변경하는 것은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어떻게 직무유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유의 의장 불신임 안은 투표 방식부터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하세요. 국회법에 따라 신상과 관련된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주장과 경남도 의회 회의 규칙상 기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투표를 먼저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기명과 무기명을 놓고 공방이 되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기명으로 투표할 건지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인지를 의원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편애하고 한쪽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당 사자들을 불러서 머리를 꼬라박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원맨쇼를 해야 되겠습니까?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안팎은 약 3시간 동안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의장 불신임 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내를 선포를 원하니까 사내 선포를 하겠습니다. 네, 경남도의회 후반기 구호가 협치와 화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점 앞서 영상으로 보셨을 거고요. 지난주 있었던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현 기자,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 본 영상은 지난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장단 선거는 6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당시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하용 후보가 29표를 얻어서 당선됐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그 민주당에서 추대했던 류경환 후보는 25표로 이렇게 4표 차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예상 밖의 선거 결과다. 이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었는데 네. 경남도 의원이 57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당과 무소속 도의원들을 다 합하면 23명이거든요. 이 23명이 모두 김하용 후보에게 투표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도의원들 최소 4명 그리고 5명 이상은 어쨌든 김하용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당의 결의를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의회 내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른바 표단속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 기사로도 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 후반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십니까? 네, 이게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을까요? 전반기는 네. 금방 의원이 당선돼서 사실 의원들은 되자마자 좀 시달려요. 의장단 선거 바로 돌입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아,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은 새로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또 당의 규율이라는 게 좀 작동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당 이상으로 어느 지역이냐 또 인맥 이런 것들까지 따지게 되고 예. 또 의원들끼리 소통을 계속 하다 보면 당적을 넘어서는 그런 교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다 어떤 지역은 국회의원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의원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더 이런 잡음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펼쳐지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당이 우선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나리오대로 펼쳐지지 않는 대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남도의회 정당별 분포는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남도 의원이 57명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33명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9명이고요. 정의당 도의원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무소속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수적 우위 9명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번 민주당이 되겠고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는 결론부터 말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쪽에서 의장단 선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들을 보면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중에 과반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규칙만 있는 거고 어떻게 당들끼리 합의하고 또 당 내에서는 어떻게 추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의회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는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관례라든지 합의에 따라서 한 거지 법에 따라서 한 건 아니어서 네. 이번 경우라든지 많은 이 파행 사례들이 위반이다,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후반기 구호가 협치와 화합이라고 했는데 결국 협치와 화합이 안 돼서 생긴 지금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도 역시나 홍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오후 경남도 의회 의장실에서 막말과 고성, 심한 욕설이 들립니다. 이거요. 10분이나 왜? 나한테 해봐. 짤 정식으로 해봐. 그래 해볼게. 해봐. 말을 해봐. 말 좀 조심해. 나오시오. 당신 소리 하는 거 아닐까? 맞아. 제가 뭐 불쌍하게 하는 거야? 이러 만나고 알아. 이날 오후 2시에는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송순호 교육위원장이 민주당 도의원 4명과 함께 의장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5대5로 배정돼 민주당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며 6대4로 바꾸어달라는 겁니다. 장규석 부의장은 송순호 의원의 막말과 고성을 두고 경남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찰에 송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경고를 하는 의미 차원에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모욕감 그리고 위압감까지 느끼면서 제가 의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정도 실제로 느꼈습니다. 7월 14일 11대 후반기 도의회가 사실상 시작된 날입니다.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장은 의장단을 향한 집중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장종화 도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임위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상임위 배정과 관련하여 이런 혼선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최소한 해명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는 미통당의 대표단의 안을 가져왔으면 개인 의사를 물어봤는지 협의를 했는지 양해를 얻었는지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들의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의장단 선거에 이어 상임위 배정까지 극심한 갈등으로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시작부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의장실 앞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랩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났는데 이 녹음 파일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네, 장규석 제1부의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황을 녹음한 건데요. 예. 저희 불독 취재진이 입수한 오디오 파일은 9분 12초 분량입니다. 그런데 잠깐 들려줬지만 그 9분 12초 대부분은 사실 방송 불가. 너무 심한 욕설이 있어서 대부분 방송 불가였고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2분 정도 이상 듣기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욕설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물어봤더니 이 장 부의장이 의장실에서 김하용 의장을 포함한 동료 의원 5명과 이 상임위 배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그 민주당 의원 5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고성,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굉장히 위협감을 줬다고 하는데 장 부의장이 이 정도 상황이면 녹음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상황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로 확인된 도의원이 모두 11명이었고요. 당시 또 사무처 직원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그 의장실에서는 15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경남도 의회가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언제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걱정이 됩니다. 일단 갈등이 있었던 상임위 배정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임위를 어떻게 배정한다 역시도 회의 규칙, 의회 규칙이라든지 이쪽에 명시되지는 않고요. 보통 의회 조례에서는 상임위별로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수 정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희망하는 상임위를 의원들이 제출을 하고 그들을 맞춰가지고 이제 만약에 정원이 넘친다 하면은 양보를 조금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보통은 다선 의원들이 조금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저런 상임위 활동들을 해봤기 때문에 조선 의원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그런 정도의 원칙은 작동이 되는 편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의 관례, 합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배정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방송하면서 배려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만 장규석 제1부의장 그리고 송순호 위원장 이 두 사람 간에 맞고소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장규석 제1부의장이 송순호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지난 22일이죠. 이 장 부의장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창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맞고소였는데 송순호 교육위원장은 이 장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역시 고소를 했습니다. 역시 창원 중부경찰서에 지난 28일입니다.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최근 경남도 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당연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진심을 듣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반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우선 그 류경환
의원이죠. 그 의장 후보 추대됐다가 이제 낙선한 곳이 남해군인데 남해군도 가봤고요. 그리고 김하용 의장. 그 지역구가 이제 진해 쪽입니다. 진해도 다녀와봤고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직접 유권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구 4만 5천여 명의 남해군은 경상남도 의원 선거구가 한 곳뿐입니다. 후반기 도의회 의장으로 남해군 출신 류경환 의원이 추대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선거 결과에 류경환 의원 지지자들은 실망이 큽니다. 인구 한 4만 되는 남해군에서 의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역 신문들도 이번에는 유력한 우리 유경환 의장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지역에서 굉장히 민심이 많이 이반되고 또 의회를 보는 관점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경남도의회까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방자치의회도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는 게 맞다. 예. 너무 지역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그 지역 대표님들이 당에 복무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민들이 주는 권력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당에서 주는 권력을 갖고 나름대로 휘두르고. 김하용 도의회 의장을 배출한 창원시 진해구 웅동 지역은 어떨까? 곳곳에 축하 현수막까지 붙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의장님 또 김하용 씨 또 나오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민 웅동 이동 그 우리 전 동민들은 상당히 축하할 그런 좀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경남도의회 의장과 창원시의회 의장까지 한꺼번에 당선돼 겹경사라고 표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웅동 이동에서 시의장님과 도의장님께서 두 분이나 이렇게 선출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쁨이고 너무 큰 영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을 배출한 지역의 주민들과 추대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던 후보의 지역 주민들 명암이 확실히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이 후반기에 의장당 구성을 놓고 이러한 갈등이 경남도 의회뿐만이었습니까? 우선 경남만 놓고 보면요. 진주 얘기부터 하겠죠.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통합당에 입당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죠. 그리고 김해와 산청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 의장당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통합당 의원이 각각 한 명씩 이 당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이탈표가 발생한 곳이 양산시 의회인데요. 후반기 첫 임시회 일정 역시 차질을 빚었죠. 양산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그 시의원들이 지난 1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이 특정 후보를 이렇게 의장단 선거 과정에 특정 후보를 기표한 용지를 누군가에게 슬쩍슬쩍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된다라고 고소를 했고 함안군 의회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의장 지금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과 그리고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민주당 후보 의장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를 무효 처리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경남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경남 말고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두 군데 지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막장 드라마, 두 번째는 나이가 깡패다라는 지역이었는데 나이가 깡패다는 부산 기장군의회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름의 정당 분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느 정도 섞어 놓은 구도입니다. 뭐냐면 친군수파와 반군수파, 편하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하필이면 친군수파에 좀 나이가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이 4대4로 갈려가지고 표 대결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4대4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한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단 선거에서 이렇게 동표가 나오면 다선 우선의 원칙이 발휘가 되지만 기장군의회는 나이가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친군수파 의원들이 여기가 의원이 8명밖에 없는데 상임위원장은 3개의 자리가 있어요. 의장, 부의장 5개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독식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진 것이 바로 부산 기장군의회입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 이것은 이제 전북 김제시의회인데요. 갑자기 의장단 선거 와중에 2명의 의원이 싸움이 붙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우리 얘기해봤는데 머리 해가지고 10시간을 끝냈잖아요. 그게 의장단 선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불륜설에 휩싸여 있던 두 명의 의원이었는데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싸움을 붙게 되었고 의장단 선거가 미뤄지는 그런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고요. 두 사람은 또 이제 스캔들 주인공이라서 제명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이런 여파까지 합쳐져서 그런지 다수파인 민주당의 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무소속적으로 의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뭐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도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모두 다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투 싸움 아니냐, 자리 싸움 아니냐. 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 되면 뭐 나오는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저도 의장을 해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내가 의장이 돼서 회의도 못 들어가고 상임위를 못 들어가거든요. 의장은. 예산도 더 챙겨간 게 없다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저는 심리적인 원인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승진 욕구가 여기서도 작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의원들 상당수는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출세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왕에 온 거 위원장, 의장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승진 욕구가 또 발휘됐다고 볼 수 있겠고 주변의 주민들 시선도 중요해요. 저 사람이 다선 의원인데 의장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의원 아니냐 혹은 끝발이 좀 떨어지는 의원 아니냐 이런 시선 또 한편으로는 작용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어지는 게 뭐냐 의장에게 그걸 따져봤을 때는 의장은 관용차가 따로 나오고요. 또 비서도 추가로 더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업무 추진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와 명예를 모두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부를 놓고 봤을 때는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업무 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번 경상남도 의회 취재하면서 경상남도 의회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요. 의장이 연간 쓸 수 있는 게 5,5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2명인데 그 부의장 1명은 각 절반이죠. 그러니까 2,780만 원을 1년 동안 쓸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들도 있죠. 위원장들은 연간 1,6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원내대표도 있는데 원내대표가 이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좀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 이 업무 추진비 보통 어디에 사용되는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지는 않아요. 무슨 연구를 하고 책을 사는데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 추진비 문제는 이게 해결되려면 뭐 밥값에 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게 해법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할 때에 그때 뭐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한간에서는 뭐 경조사비도 쓸 수 있어서 좋겠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직자의 기부 행위는 특별한 예외 몇 가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조사비로 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식대다. 그런데 경조사비 정도. 네, 이렇게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업무 추진비로 쓴 건 아닌데 어쨌든 김하용 의장 그리고 장규석 부의장이 이 누구죠 하만 출신의 장종화 도의원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각각 100만 원씩 축의금을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쟁점은 이 뇌물공여죄 성립이 되려면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공한 시점이 6월 13일입니다. 지난 6월 13일. 그런데 그 꼬박 의장 선거 한 2주를 앞둔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대가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겼고 역시 이제 경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장종화 의원은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이제 돌려준 건데 어쨌든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준 사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김영란법 위반인데요. 이게 이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뭐 100만 원까지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법의 해석 기준인데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함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단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만 경남도의회 후반기 구호가 의심과 갈등이 아닙니다. 협치와 화합인데요. 이 대목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코로나19 시국에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법과 원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 생기고 그동안 정말 많은 가치들이 좀 지켜왔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합 그리고 이제 뭐 협치 이런 말들 정말 구호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던 애쓴 흔적들이 있는데
뭐 한순간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져버리는 일들 정말 나중에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네, 이번 원구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많은 문제들이 다수파 독식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수파 독식하고는 조금 그래도 달랐던 국회가 이번에 원구성을 할 때에 다수파 독식의 원리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을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각자의 모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바로 국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수파 독식하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계속해서 불독이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참 개선돼야 될 부분, 나쁜 모습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진부하지만 하루빨리 마무리가 돼서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이렇게 짤 때 이 사업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지사님 임기 내에는 사실 불가하다. 돌이켜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죠. 특히나 고용발전 부분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과 경남교육청과 밀양이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영 힘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 한 4건 정도. 폐기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할게. 제가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